시작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학습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제가 조금 응용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1단계가요.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여러분 피아니스트는 전문가예요? 기술자예요? 이 피아니스트는 전문가일까요? 기술자일까요? 라는 질문에 피아니스트는 기술자예요. 왜냐하면 피아니스트가 어떤 곡을 작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작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는 그냥 있는 악보를 똑같이 반복하여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훈련,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공교육에서 받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이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이게 한 90년대까지는 이게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왜 기술만이 살 길이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기술만이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기술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 이제 여러분 요즘은 오픈톡방에서 그런 교육 홍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교육 홍보나 이런 거 많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챗GPT나 이런 게 막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희한하게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거 금방 보편화가 됐거든요. 근데 금방 보편화가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논문을 쓰거나 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게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으려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작곡가예요. 작곡가.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어떤 실력의 기준보다는 피아니스트들은 그냥 어떤 본인의 스펙 그리고 반복된 연습 악보하고 똑같이 치지 않나요? 그죠? 제가 음악을 몰라서 그런 거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작곡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피아노 기술로 인정받았나요? 아니죠. 작곡가는요, 어떤 전문적인 창조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든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한된 영역.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의 전문가라면 작곡가가 오히려 창조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단계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 음악에 대한 분야였잖아요. 그러면 음악성이 있다. 그럼 제가 상담하기 전에 진단할 때도 음악 재능이 있는 분이 음악만 소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감성적, 표현적 이런 것들이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예술이에요. 예술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음악, 미술, 건축, 조경 등등등등 여러 방면에 본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발휘하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가예요. 그 예술가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손으로 일하지 않아요. 뭘로 일해요? 머리와 가슴으로 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손으로 하죠. 작곡가도 그 화성하게 맞춰서 곡을 끝낼 때 마음에 있는 것을 손으로서 만들어내죠. 근데 예술가는 안 그래요. 예술가는 어떤 머리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챗GPT나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면 반짝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반짝이면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고 잠깐 나왔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소위 얘기하면 트렌드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자기 브랜드가 없어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쓸 때도 무슨 글을 쓸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블로그 강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글 쓰세요. 이런 글 쓰면은 오히려 조회수가 높아져요.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내 블로그에 나의 브랜드의 글을 쓰지 않고 트렌드에 맞는 글만 쓰면 사람들은 올 거예요. 왜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걸려서 오지만 그분들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죠.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슨 챌린지다, 마케팅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블로그를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너무 많은 이 자파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인천에서 있는 분인데 애기 엄마인데 우리 1인 기업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현모양처? 예, 제가 딱 봐도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 현모양처야. 집안일에 가장 큰 관심이 많고요. 특히 집안의 주방에 관심이 가장 많고.
근데 이분이 어디 그 챌린지에 참여해서 인덕션 회사의 마케팅을 몇 줄 이렇게 쓴 적이 있대요. 근데 본인도 몰랐는데 본인이 그런 인덕션이나 주방용품에 굉장히 큰 관심, 그러니까 본인의 브랜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인덕션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인덕션이요 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LG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소업체들이 다 연락이 와서 얼마 드릴 테니 이것 좀 써달라 저것 좀 써달라. 어때요? 트렌드보다는 브랜드에 입각해 돼 있죠. 인덕션이라는 트렌드가 지나가도 이분은 아마 계속 이거에 대한 중심을 잡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이런 재능적 요소를 맨 마지막 무엇을 배워야 되냐가 바로 철학가예요. 철학가. 그러니까 철학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Y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A+B 두 개가 하나가 고객이고 하나가 콘텐츠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라고 하는 그냥 막막한 현실적인 질문보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누구 위해서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이 뿌리를 깊게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게 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거 삼각형으로 만들었잖아요. 대충 만들었죠. 이거 삼각형을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이렇게 깔때기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었고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피아니스트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술에서 그치지 말고 이 삼각형을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학가가 이 철학에 대한 Y에 대한 질문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콘텐츠에 대한 지금 멘토링을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기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실패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중간에 흐지부지 포기가 있어요. 포기. 그러니까 왜 포기를 해요? 그러면 이 외부 환경이에요. 이 외부 환경에 본인이 견디지 못하니까 하던 일을 접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하던 것을 멈추거나 이거 포기가 있는 거지 실패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포기하느냐 그랬더니 뿌리예요. 뿌리가 깊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것까지 막 이 뿌리까지 이 깊게 만드는 그만한 여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 그랬더니 이 콘텐츠 100개 정도 만드니까요. 딴 쪽으로 신경을 쓰진 않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집중할 수 있죠?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포기만 안 하면 어때요? 성과는 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좀 우리한테 좀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지선님 들어오셨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줌터뷰를 하면서 이 밑에 사진 말고 더 많이 있는데 또 제가 줌터뷰 하면서 녹화까지 다 해서 드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 이게 처음 들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낀 바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직장생활 20년 차고요. 퇴직 후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품질 업무라는 거. 품질 업무가 뭐냐면 회사에서 QM이라는 게 있어요. 예, QM. 품질 업무만 15년 하셨어요.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죠. 약간 자존감도 좀 낮죠. 추천받은 이 교육, 저 교육 이렇게 받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자신감.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 교육, 저 교육 받는데 자신감이 떨어질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 교육 받는 게 다 미숙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미숙한 분야면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배워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교육을 받는다는 게 다 좋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전 교육을 많이 받으면 비전 강의를 많이 들으면 비전이 생겨요? 마케팅 강의를 많이 들으면 마케팅을 잘해요? 글쓰기 강의를 많이 들으면 글을 잘 써요? 응?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몰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뭐 하기를 원해요? 그냥 강의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자신감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에 잠도 안 와요. 왜? 돈이 들어가거든요. 뭐 할 때마다 어떤 것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두렵지 않겠어요?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걸까요? 또 세상의 변화, 이분이 그예요. 세상의 변화가
빨라서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제가 한 20년 됐죠 벌써. 그때 가장 큰 화두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 공짜 문자를 할 거냐, 유료 문자 발송, 무료 문자 발송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카카오톡이 나오면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트렌드를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분도 10년째 영업만 하셨어요. 이분도 되게 좋은 콘텐츠를 찾으셨죠. 모두 어떤 일이든지요. 사실 10년을 하잖아요. 그럼 고수예요.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면 남한테 가르쳐줄 정도, 잔소리할 정도로 잘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본인의 10년 차의 경험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못 줘요. 그 정리라는 게 뭐죠? 그게 콘텐츠죠. 잘한다고 인정은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은 잘하죠. 근데 부채가 많아요. 이거 부채가 많은 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죠? 아니, 영업만 했는데 왜 그렇게 그 부채가 몇 억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중간에 본인이 조금 엄하게 썼겠죠. 영업은 해도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업이라는 일이 본인의 평생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엄한 일을 저질렀겠죠. 업종을 바꿔도 늘 영업만 하고요. 그죠? 선택한 영업인데 다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영업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때 문제는 고객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분의 고객은 뭐죠? 자기의 영업에 대한 고객이죠. 근데 이 콘텐츠를 만들면 이 고객이 누가 돼야 되죠? 영업 2년차 이렇게 된 거예요. 영업 3년차. 영업을 막 시작한 사람들 앞으로는요. 이 영업이 아무리 챗GPT가 돼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업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영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 고객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경쟁자였잖아요. 근데 경쟁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콘텐츠가.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성향이 보니까 약간 그 인간 친화지능과 언어 지능이 좀 높으면요. 교육을 좀 잘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시작할 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이분이 맨날 일할 때 함께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엄한데 투자를 하거나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 외의 생각을 하긴 어렵다. 세 번째, 취미로 8년째 AI 음악만, 이분도 대박이었어요. 네, 유치원 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AI 음악을 8년째 하는데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음악을 유튜브에 그러니까 유튜브 음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더니 대박이야. BGM은 아주 딱인데, 근데 이분한테는 이 음악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8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취미로만 하고 있어요. 좋아서 한 일이라 수입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라이크잖아, 라이크.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근데 이런 일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뭐 다르고, 이렇게 휘청휘청 돼요. 근데 8년 동안 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재능이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게 고객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걸 좀 잘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시니어들을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는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고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인생의 성장을 원하는 5060 시니어 아티스트 딱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콘텐츠 만들고 과정 만들어서 하면 취미로만 하지 않아도 돈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저작권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저작권으로 돈 벌거든요. 그것도 시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15년차 간호사예요. 야, 간호사를 어떻게 15년 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라죠?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15년 했는데 계속 같은 간호사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군데서 오래 해야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하다 쉬다를 반복하니, 하다 보니, 그냥, 나이만 들고 같은 곳에서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하죠. 그러니까 나이는 계속 드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내게 맞아요. 맞긴 한데, 근데 너무 힘들다. 다음 단계, 핵심은 이거,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간호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유치원 교사,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나오셨는데 이렇게 배우는 거나 본인의 성향은 본인하고 너무 잘 맞아요. 실제로.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15년 차 했죠. 이게 10년 이상 하는 일은요. 아무리 급여가 적어도요. 나랑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맞다 안 맞다라는 게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럼 맞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콘텐츠는 간호사를 막 시작한 신입 간호사들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면 이 시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죠? 한 분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번에 줌터뷰할 때 만난 분인데 이분은 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죠. 네, 만나서 또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카페 많이 하시죠? 이 카페 만드시면서 되게 목표 관리나 컨텐츠도 한 30개 정도 꾸준히 만드셨는데 이분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지선 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안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자기소개도 해주시고요. 이번에 네. 저 이렇게 만나서 컨텐츠를 찾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하시면서 네. 소감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노트북에 줌이 고장나서 지금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잘하셨어요. 잘 들려요, 아주. 네.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 아주 예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과 나눔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지금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블로그명은 제가 핑크몰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시 부평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김영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그릿 아카데미 방에 있는 그 그릿지사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 3월 중순 정도에 혹시 시간 되면은 4월 달에 교수님을 뵙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교수님을 따로 만나 뵐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시간을 내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블로그 강의를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강의가 있는데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으로 내가 주최할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때 만났을 때 사실 무슨 이런 고민을 털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좋은 분이고 많은 분들의 멘토이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되게 좀 가볍게 만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떨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준비가 없이 만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만나면서 어떤 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그 콘텐츠가 좀 방향성이 조금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 주셨고 제가 중간에 이거 콘텐츠를 적다가 몸살이 나서 한 3, 4일 정도 좀 많이 아파가지고 콘텐츠를 중간에 멈춘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한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거 못했다는 생각과 이거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서 저한테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되게 컸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어?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콘텐츠를 적을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방향성을 좀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직 많이는 못했지만 하나하나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카페도 만들었고 제가 아직까지는 일에 통화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아이디어, 멘토링, 그리고 목표 관리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많이 주셨고 제일 중요한 거는 1인 기업가는 제가 아직 많이 깊게 가보진 않았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되게 절실하게 느꼈고 그 안에서 멘탈 관리는 정말 필수구나라는 게 한 번 더 생각이 들었고 또 쓰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우선시할 수 있게끔 저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든 점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적다 보니까 내 마음을 좀 한 번 더 알아보게 되었고 또 그때 바쁘신 와중에도
댓글로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할 때 뭔가 난 이거밖에 못할 것 같아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분명히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준비된 멘토가 있으니까 한 발자국만 나아주시면은 손 잡아줄 분이 계시니 조금 더 네.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 네. 한 발자국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저의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참 잘하시죠? 그죠? 예. 우리 지선 씨의 고객은 누구예요?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시니어 분들을 고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에게 지금은 이제 마케팅이나 블로그를 알려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에서는 그걸 알려주는 기술적 영역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거를 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브랜드에 뭘 쓰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도 여기까지 쓰지만 고객이 누구고 그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고민, 갈등 이게 뭔가. 근데 이게 말하자면 비즈니스에서 수요예요. 수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잖아요. 핸드폰의 고객은 그냥 수천만, 사천만 국민이 아니고요. 핸드폰이 왜 필요한 그분들이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함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니어들이 뭔가 디지털로 뭔가 마케팅을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불편한 것들을 질문으로 바꿔서 내가 이제 솔루션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지선 씨도 아직은 솔루션을 만드는 단계는 아니고 일단 질문부터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조금 몸이 아팠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면 조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뭘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100% 시작하면 아파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컨설팅이나 코칭은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보다 프로세스대로 가야 되지만 이게 저는 이제 멘토링이라고 한 게 제가 하는 역할은 이게 마라토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에요. 페이스메이커가 뭐죠? 그 페이스를 따라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 본인의 길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개 정도 만들었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콘텐츠나 목표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워크숍을 몇 개를 해요. 그리고 지금 5월 1일 금요일 날 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른기업 하면서 지금 대부분 분들이 콘텐츠 작업을 하면서 따라오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인 기업이라고 했을 때 혼자 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가끔 유튜브에서 1인 기업 하시는 저한테 배운 분들 말고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 게 외롭다.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뭐 1인 기업으로 그분은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더 바빠. 너무 바쁘고 애는 어리고 그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면서 막 울어.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1인 기업이 혼자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좀 곱하기 여러 명이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서 서로 해소하고 하는 것들로 오프라인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워크숍이 돌아가는 것만 한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첫째 주 토요일 저녁. 그래서 워크숍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월 1회. 예. 그리고 제가 한 12가지 정도 주제가 있어요. 예, 주제를 정해서 이 워크숍에 이렇게 오시면 12가지 주제로 하나씩 얼굴 보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멀어도 지금 일주일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하는 거는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시는 뭐 그 지방에서 어떻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울에 올 이렇게 좋은 건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녁 때만 하다가 이번에 10시에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오전 10시라 금요일 10시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저녁 때만 오시는 분이나 주말에 오시는 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는 없고요. 지금 주중에 주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10시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때 오시는 거는 다른 비용은 필요 없고요. 제가 하는 유튜브 인생 MBA 그거 가입되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점심을 제가 쏩니다. 또 이게 성수동에 또 맛집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시면 같이 점심도 먹고 조금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게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제가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건 사실인데 지금은 장소가 있고 서울숲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니까 중간에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줌터뷰를 하면서 좀 깨달은 거 몇 가지만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70명 정도 왔다고 그랬죠. 그죠? 예.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신청이 용이한 것도 있고, 저는 줌으로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거 익숙치 않은데, 아직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질문이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요.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다음 게 계단이라면 다음 단계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한가요? 세 번째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분석,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내가 누구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일이에요. 일로 돈을 버는 거죠. 일로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 네 번째는 그렇죠. 결국 이제 고객과 콘텐츠의 발행에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결국은 이건 자기 미래 경쟁력이 되겠죠. 미래에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좀 많이 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A 플러스 B A는요, A는 다른 것보다 A는 고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누군가의 도움이 사실 약간 필요하긴 해요.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들 있죠? 여기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분들, 프로 CEO 나오셔서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들이죠. 성공했고 자리 잡았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보니까 고객을 먼저 설정했다. 그 얘기죠. 고객을 먼저 설정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고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의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수익의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의 돈을 버는 거죠? 고객의 돈을 버는 거죠. B는 뭐죠? 콘텐츠예요. 그럼 여기서 콘텐츠는 뭐죠?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콘텐츠 작업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콘텐츠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푸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사장님의 콘텐츠가 뭔지 모르는 건 고객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객이 누구지?를 잊은 거예요. 왜요? 아직은 고객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객이 만난다고 해서 내가 고객이 나한테 무슨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C가 중요한데 C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가 뭐죠?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있고요. 일상이란 시간이 있고 사건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가령 강의를 나가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이런 건 다 사건이죠. 일상의 시간인데 시간 관리를 해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일상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시간 관리할 때 계속 사건, 남이 요청한 시간만 관리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막 써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라? 고객과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고객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박지선 사장님도 고객을 시니어로 정했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시니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요. 그분들 인터뷰하라는 거예요. 인터뷰. 우리 1인 기업 과정에서 하죠. 우리 박지선 사장님 아직 1인 기업을 하신 분은 아닌데도 참 대단하시죠.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고객과 약속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얘기가 콘텐츠와 고객을 만드는 거. 그래서 솔루션은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어떤 솔루션이죠? 고객이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죠? 이 시니어가 내가 뭔가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 근데 와이프가 반대해. 그럼 반대하는 와이프를 설득하는 방법. 이것도 콘텐츠에 들어가죠. 왜요? 고객이 문제니까. 왜냐면 지선 씨는 앞으로 블로그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고객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이 왜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지, 왜 블로그를 해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릿지선이라는 게 이지선 씨죠? 네. 이지선 씨가 처음 시작할 때 갖고 있던 고민,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근데 그 이지선 씨는 내가 이렇게 봐도 칭찬 하나 하면 참 잘 들어요. 그거를 제가 하나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술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고객을 만나라. 근데 그때 이제 막 약간 그 코로나도 좀 있었고 그런데도 열심히 고객들을 만났어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고객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거죠. 무엇을 하면 돈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보다는 누구의 돈을 벌어야 될까? 저는 이 질문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돈이에요? 고객이죠. 그죠?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래서 Y가 바로 고객이고 수요의 주체예요. 콘텐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고. 그러니까 이 고객과 콘텐츠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책에 썼던 글인데, 밥이 필요한 고객의 문제는 밥이죠. 커피가 필요한 고객의 문제는 커피라니까요. 공간이 필요한 고객의 문제는 공간이고, 지식이 필요한 고객의 문제는 지식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고객의 문제는 위로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이 고객들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뭘 알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창작이에요. 그래서 창작을 하면서 보통 콘텐츠 100개 정도 만든 이후에는 고객을 인터뷰하라고 그래요. 고객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의 고민이 뭔지, 그게 내 콘텐츠를 살리는 시스템, 로테이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네. 돈 버는 법, 이런 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돈 버는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그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의 핵심을 보면 나거든요. 나의 주체인데, 제가 첫 번째가 돈 버는 방법이 첫 번째가 시간 자본이에요. 네. 시간 자본으로 시작하는 거죠. 아마 우리 박지선 사장님도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셨겠죠? 시간, 출퇴근, 네, 출근해야 돈 벌고 퇴근하면 일하고. 근데 시간 자본의 특징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주도권이 없어요. 네, 언제 잘리거나 이럴 줄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불안한 관계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예요? 이 시간 자본의 일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이 경험은 뭐죠? 암묵지죠. 네, 이 암묵지를 뭘로 만들어요? 형식지로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러죠. 네, 지식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 글이나 쓰지 말고, 이거예요. 아무 글이나 쓰지 말고 고객이 있잖아요. 이 고객이 듣고 싶어요.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 블로그를 하면 이 블로그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지선님의 블로그에는 그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고자 하는 시니어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글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일일 일포, 뭐 그냥 아무 글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글이나 써서 고객이 모아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만약에 5,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와, 5,000명 이후 대단하나요? 이거 갖고 뭐 할 건데? 인스타에서 1만이 모여줬다니까요. 근데 이거 갖고 뭐 할 건데? 사실 1만 명이요? 지금 어느 채널을 구독했는지도 몰라요. 왜요? 관계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지식에.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되냐면 인격 자본.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이 반대말에 뭐였어요? 성격이죠. 성격이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피아니스트냐, 작곡가냐, 예술가냐, 철학가냐, 어느 쪽에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가치거든요. 핵심 가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먼저 내 고객은 누구인가? 근데 고객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나는 누구를 돕고자, 고객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를 돕고자 하는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누구를 성장시키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 가치예요. 상담할 때 이제 물어봐요. 사장님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거의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돕고자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지금 이번에 1인 기업 끝나시고 콘텐츠 하시는 사장님인데 꼭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뭐 꼭 누구를 도와야 될 건 아닌데요.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컴퓨터 위에 있는 물건 중에 쓸데없는 물건 하나만 집어보세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고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죠. 두 번째 콘텐츠는 어떠냐? 콘텐츠는 제가 보통 이제 4050 분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4050 분들 만나면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어떤 걸 알고 싶냐면 이분의 주제가 뭐야? 이분의 콘텐츠가 뭐지? 왜냐면 인생이 40, 50이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뭐
뭐 80을 산다로 그래서 뭐 80은 더 살겠지만 네. 그럼 30년 정도 되잖아요. 3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불안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기본에 들어간 나의 주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시간 자본, 지식 자본, 인격 자본으로 갈 때 내 과거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되겠는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장과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주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주제예요. 근데 40대, 50대인데도 아직도 주제가 없다면. 근데 보통 보면 재주가 많은 분들이 콘텐츠가 없어요.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 가지의 고객이나 하나의 콘텐츠를 설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고민하세요? 그거예요. 어떤 고민하는지.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해당되는 고객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발표해 주신 박지선님은 요즘 고민이 뭐예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박지선님의 고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마케팅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고객의 질문으로 뭘 만들어?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럼 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예.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일상을 계획해. 일상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프로젝트가 하거든요. 근데 고객을 만나는 것도 내가 일상에 약속을 잡았으니까 만나는 거고요. 책을 쓰는 것도 일상에 내가 글을 썼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평소에 안 썼는데 그게 갑자기 나오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상의 문제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1인 기업 때 혼생 시간 이런 거 들어봤죠? 예. 혼생. 혼자 있을 때 뭐 하죠? 혼자 있을 때 하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고객과 연결해야 되고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빼고는 없어요. 지금 여기 그래도 잘하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이것저것 돈 되는 거 따라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처음부터 뭔가를 하기로 콘텐츠와 고객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저는 이 무엇을 준비하는가 되게 중요해요. 빙상의 일각이라고 아시죠? 빙상의 일각. 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일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지루해 보여도. 포기는 일상에서 포기하지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포기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전 인터뷰하라는 거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프로과정 나오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만나요. 네, 열심히. 그 병원 컨설팅 하려고 하는 분인데 병원 원장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인터뷰했던 거를 여러분들 블로그에 올리면 어때요? 사진 예쁘게 찍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이 뭐가 돼야 되냐면 고객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겁니다. 내가 당연히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고객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고객의 문제. 고민한 문제는 어떻게 아웃풋을 만들까? 그러니까 꼭 블로그가 아니라 지금 여기 프리미엄 컨텐츠 하시는 분도 있죠? 네. 이런 거에 대한 플랫폼은 아주 많거든요. 왜냐면 이 플랫폼이 뭐냐면 오픈 공간이거든요.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요를 창출하잖아요. 그럼 내 아웃풋은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는 뭘 갖고 고민해야 되지? 이거. 저는 뭘 갖고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고객은 창업을 준비하는, 1인 기업을 준비하는 40, 50 남성 직장인이에요, 원래. 예. 원래 제 고객이 이래요. 제 10분 경영을 보면 다 이분들의 고민을 올리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자녀 캠프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근데 물론 제가 캠프에서 제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자녀한테 안 했겠습니까? 하죠. 근데 왜 제가 하죠? 애들의 특징, 부모의 말은 코로도 안 듣는다. 그걸 대신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거기에 그 고민에서 나온 상품이 되겠죠. 이제 기술보다는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무신사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신사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무신사 뜻이 뭐냐면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그래서 카페로 시작했어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성수동 여기로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면 거기 무신사 본사가 있거든요.
맨날 그 안에 보면 바글바글바글해요. 줄 서서, 예. 그 주변에 있는 팝업 스토어든 뭐 이런 데. 그러니까 무신사라는 회사는 제조를 하지 않아요. 무신사는 무슨 기술이 있을까요? 무신사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냐면 고객의 마음을 꿰뚫는 기술이 있는 회사가 무신사예요. 이게 무신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가 많은 거 아세요? 아디다스, 나이키, 퓨마 전부 다 이 무신사에 입점하고 싶어서요. 요즘은 아디다스도요, 무신사용 아디다스 패턴이 따로 있어요. 퓨마라는 데서 운동화를 만드는데 무신사용 퓨마가 따로 있어요. 이 정도면 무신사가 갑 아니에요? 그죠? 갑이죠. 뭘 직접 판매도 하지만 이들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명이 시작했죠. 그 사람이 통영 사람인데 그 사람 나이가 지금 올해 36밖에 안 돼요. 정영희 회장이라고. 그 친구는 대학도 별로 안 나왔고요. 그냥 사진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게 옛날에 프리첼이라고 기억하세요? 프리첼? 이게 네이버보다 먼저 있었죠. 예, 프리첼에서 무신사를 시작했어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거. 그러니까 되게 좀 무식한 브랜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지금 넷플릭스가 더 잘 나가죠? 디즈니가 제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키가 만들지만 사실 아마존이 더 뜨죠. 무신사보다 아디다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왜 고객과 콘텐츠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느냐.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일종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좀 이런 IT의 기술들이 사람들을 확보하는데 좀 쉬워졌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누군지 기준을 세우고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 쌓여야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 스레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레드가 좀 인스타보다 고객이 빨리 모아진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안 받더라고요. 이제 왜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반말로 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반말로. 거기선 반말. 그래서 제가 존댓말로 올렸더니 어떤 분이 밑에다가 댓글로 교수님 여기서는 반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스템이긴 하나 그게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과 콘텐츠를 무시하고 무조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고객과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주제를 먼저 멍하고 여기서부터 고객의 질문으로 쌓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면서 오늘 뭘 배워야 되느냐 4단계 얘기했죠? 예. 오늘 제가 피아니스트를 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 작곡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가 될 것인가? 철학가가 될 것인가? 예. 이건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얘기할 때 피아노는 기술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혹하는 교육들이나 분야는 기술일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이 블로그를 배우러 다니신다고 근데 뭘 배우나 했더니 이제 그거야.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올리고, 또 뭐 이렇게 이미지 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저거는 본인이 한 2, 3일만 끙끙대면 대부분 다 알지 않나요? 그죠? 예. 문제는 뭐죠? 거기에 무슨 글을 쓰실 겁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저는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 기술적인 성향을 좀 내려놓으시고, 먼저 본질적인 걸 먼저 좀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걸 먼저 하다 보면요. 본인의 브랜드가 안 생기고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트렌드를 따라간 게 뭐죠? 블로그에 이런 글 올려야 되고요. 인스타 이런 거 올려야 되고요. 뭐 근데 그런 기본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머무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뭔가 하는 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콘텐츠와 고객을 만들어주는, 이건 이제 줌으로 이렇게 만날 때, 네. 그래도 조금 밀착하게 되고요. 여기서 고객이나 콘텐츠. 네. 이거 두 가지 사실 같은 겁니다. 네. 고객이나 콘텐츠. 좀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나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이거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콘텐츠가 이제 되었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어때요? 주제가 명확하니까 아무 얘기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명확하면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코칭하거나 멘토링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어디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허들에서 제가 조금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서 컨텐츠를 잡아들었더니 본인의 분야에서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번에 상담받은 어떤 분이 저한테 지어준 자신의 콘텐츠를 찾아주는 맛집이네요. 그 맛집 뭐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런 게 하신 분들도 자신의 컨텐츠에 대해서 또 다시 점검받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한 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땅이 있다면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보이는 건 얼마 없어도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여기에 뭔가 어떤 보람이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격 과정을 지금 언제 하냐면 지금 151기, 152기, 153기가 이제 5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네. 재수강도 많이 하시고요. 네. 재수강도 하시고. 지금 요걸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1개월 동안 제가 멘토링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경영스쿨, 그 다음에 콘텐츠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MBA 시작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죠? 이거 뭐 검색 어떻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인생 MBA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은 아마 알고리즘에 많이 뜨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검색을 하셔서요. 그냥 검색해서 뜨는 거 그냥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의 콘텐츠를 지금 벌써 한 300개 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계속 어저께도 10개씩 찍고 있는데 찍은 거 이제 편집 별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주제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올리시면 되게 웃긴 게 이제 이 인생 MBA는 조회수는 적은데 댓글이 많아요. 네. 저는 제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조회수는 뭐 50회 이런데 뭐 댓글은 뭐 20개 뭐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 아닐까? 이게 똑같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에 욕심 나지 않겠어요? 욕심 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인생 MBA 구독자 뭐 별로 늘지도 않고 뭐 조회수 50개밖에 안 나오는 이걸 하겠어요? 좀 더 구독자 많고 좀 더 조회수 높은 콘텐츠를 제가 바꾸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콘텐츠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고객들과 제가 갖고 있는 짧지만 연속되는 콘텐츠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제가 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거 잘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듣고 뭐 직원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분들도 듣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인생 MBA가 이게 100몇 회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시리즈로 만들기 시작한 거 3분짜리로 길어야 4분 3분짜리로 만들어 10분 경영 10분도 길다 3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인생 MBA 해서 매일 하나씩 제가 권장하는 건 매일 하나씩이에요. 매일 하나씩 보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들으신 거를 좀 그 댓글에 달면서 따라오시면 아무래도 우리의 마인드나 뭐 마인드가 전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인드가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확 이렇게 뒤집히면 돌아가세요. 네, 죽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게 쪼개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내 삶에 적용되게 만들려면 작아야지 크면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하는 프리미엄 컨텐츠 그 10분 경에 많이 오니까 함께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부탁. 그래도 50분 동안 열심히 들으셨는데 아마 듣는 게 좀 다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줌 링크 받으셨던 카페 주소 아시죠?
그 카페 댓글에 한 줄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뭘 들으셨죠? 오늘 주제가 뭐였죠? 고객과 콘텐츠였는데 좀 오늘 박지선님 얘기도 재밌게 너무 잘 들었고 또 그 제가 다른 분들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어떤 얘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줌링크 받으셨던 카페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